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개념,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또 기본적인 원리라서 꼭 아셔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질문인데요. 전구를 켜기 전과 켠 수의 저항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또 학습 자료로 보내주신 네이버 블로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있는 포스팅인데 이걸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 왜 그런지 그 이유랑 중요성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암기 문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기 저항의 본질, 그리고 온도와의 관계, 전기이론의 핵심 오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왜 전구 저항이 변하는지, 또 그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적인 지식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에 나온 핵심 질문이랑 선택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전구를 점등하기 전의 저항과 점등한 후의 저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선택지가 1. 점등 후의 저항이 크다. 2. 점등 전의 저항이 크다. 3. 변동 없다. 4.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네 가지네요. 자, 먼저 점등 전 상태 이걸 좀 보죠. 블로그 설명 보니까 전구가 꺼져 있을 때,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차가울 때는 저항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점등전이라는 건 필라멘트가 그냥 상온 상태, 차갑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금속 도체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가 온도가 낮을 때는 전기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이 원자들의 진동이 비교적 덜 활발해요. 그냥 제자리에서 살짝 떨고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는 자유전자들이 이 원자들 사이를 막 지나가야 하는데 원자 진동이 작으니까 전자가 부딪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원자들이 좀 얌전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적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저항이 낮은 상태인 거죠. 블로그에서 꺼져 있는 전구는 필라멘트가 차가운 상태이므로 저항이 작습니다. 라고 설명한 게 바로 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온도가 낮아서 원자들이 얌전하니까 전자들이 비교적 쉽게 슝슝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항이 작다. 이거 약간 한산한 새벽도로 같은 느낌인데요. 이해가 확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점등 후. 전구를 켜면 빛도 나고 뜨거워지잖아요. 이때는 저항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네, 이제 전구를 딱 켜면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특히 백열전구 필라멘트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섭씨 수천 도까지도 가열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확 올라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금속 내부 원자들이 에너지를 엄청 받아서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좀 불규칙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해요. 아까 한산한 도로 비유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랄까 완전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 아니면 꽉 막힌 도로처럼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활발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원자들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려는 전자들이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세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충돌이 전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아주 크게 방해하는 거죠. 전자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 저항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아하. 따라서 점등 후, 즉 뜨거워진 필라멘트의 저항은 점등 전, 차가웠을 때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네, 블로그 요약 부분에 이는 금속 재질의 필라멘트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이 현상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하면 뜨거워지면 원자들이 막 정신없이 움직여서 전자들이 지나가기 힘들어지니까 저항이 커진다. 와, 그럼 문제 정답은 이제 명확해졌네요. 1. 점등 후의 저항이 크다.
켜기 전엔 차가워서 저항 작고 켜면 뜨거워져서 저항 커지고 어찌 보면 간단한 원리 같은데 왜 그런지 알고 나니까 이게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금속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는 특성을 가져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정의 온도 계수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이 정의 온도 계수라는 용어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이 블로그 포스팅이 바로 그 핵심을 잘 다루고 있는 거죠. 아, 정의 온도 계수. 그럼 이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커진다는 게 그냥 전구 문제 하나에만 딱 해당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전기 분야 전반에서 이게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실제 현장이나 다른 기기들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 원리는 사실 전구를 넘어서 거의 모든 전기 시스템, 또 기기에 적용되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모터 있잖아요. 그 모터 안에 코일, 아니면 전열기 발열체, 심지어는 그냥 전기를 보내는 일반 전선조차도 다 금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면서 열이 발생하면 저항값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금속 도체가 다 그렇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기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으로 배우는 거, ohm의 법칙 있잖아요. 전압 V는 전류 I 곱하기 저항 R. 네, V equal IR. 그렇죠. 거기서 저항 R 값이 변하면 만약에 일정한 전압 V가 걸려 있다면 전류 I 값도 따라서 변하게 돼요. 기기가 작동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저항이 커지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I는 R분의 V니까. 아, 저항 R이 커지면 전류 I는 반대로 작아지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실제 현상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아, ohm의 법칙 때문에 그렇구나. R 값이 온도 따라 변하니까 I 값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전구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인데요. 혹시 그 오래된 백열전구나 아니면 특정 전자기기 같은 거 처음 켤 때요. 순간적으로 퍽 하면서 차단기가 내려간다거나 퓨즈가 끊어지는 경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원을 딱 넣는 그 순간에 유독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그 현상이 오늘 배운 내용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원을 딱 켜는 그 순간 필라멘트는 아직 차가운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저항이 어떻다고 했죠? 차가우니까 저항이 매우 작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항이 매우 작은 상태에서 전압이 딱 가해지면 ohm의 법칙 I equal VR에 따라서 전류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 저항 R이 엄청 작으니까 전류 I는 순간적으로 확 아주 크게 흐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요. 정상 상태일 때보다 훨씬 큰 전류가 회로에 흐르게 되는데 이걸 도립전류 인러시 커런트라고 불러요. 도립전류? 네, 필라멘트가 차가워서 저항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 도립전류는 정상 전류의 몇 배에서 심하면 수십 배에 달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적인 과전류 때문에 전선이나 스위치 접점 같은 데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전류 차단기나 퓨즈가 전류 너무 많이 흐르네 하고 그냥 딱 동작해서 전원을 차단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전기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도립전류까지도 고려해서 적절한 용량의 차단기나 퓨즈를 고르고 또 스위치나 관련 부품들이 이걸 견딜 수 있는지 그 내구성 같은 걸 검토해야 하는 거죠. 와, 도립전류. 그냥 전구 켜고 끄는 단순한 저항 변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설비 안전 문제랑 설계까지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였군요.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작다는 이 원리 하나가 이런 현상까지 설명하는 열쇠였다니. 아,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로서 단순히 전구 켜면 저항 커진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원리가 또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는 전기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고장 원인을 찾을 때도 아주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모터가 너무 뜨거워지면 코일 저항이 커져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타버릴 수도 있고요. 또 전선 연결이 좀 안 좋아서 접촉 저항이 커지고 거기서 열이 나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전부 이 온도와 저항의 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엄청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리군요. 이 블로그 포스팅 질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럼 혹시 궁금한 게 모든 물질이 다 금속처럼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나요? 아니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이런 금속 도체들은 대부분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는 정의 온도 계수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오히려 작아지는 물질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세미컨덕터, 그리고 전해핵, 또 탄소, 카본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부의 온도 계수를 갖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 반대는 부의 온도 계수? 네. 예를 들어서 서미스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크게 변하는 반도체 소자거든요. 온도 측정하거나 온도 보상 회로 같은 데 널리 쓰여요. 특히 NTC 서미스터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작아지는 바로 이 부의 온도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죠.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주로 금속 도체의 정의 온도 계수를 다루지만 이렇게 반대 특성, 부의 온도 계수를 가진 물질도 있다는 걸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금속이랑 반도체는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 특성이 서로 반대라는 점도 되게 흥미롭네요. 야,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 기능사 AA 학습 노트 블로그 질문을 통해서 백열 전구를 켤 때 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첫째, 점등 전, 그러니까 차가울 때는 금속 필라멘트 내부 원자 진동이 작아서 전자 이동을 덜 방해한다. 그래서 저항이 작다. 네, 저항이 작다. 둘째, 점등 후, 즉 뜨거울 때는 전류가 흘러서 필라멘트 온도가 확 올라가면 원자 진동이 아주 활발해져서 전자 이동을 크게 방해한다. 그래서 저항이 커진다. 커진다. 셋째,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는 정의 온도 계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넷째,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원리가 전구뿐 아니라 모터, 전선 같은 대부분의 전기기기에 다 적용되고 특히 전원을 켤 때 저항이 낮아서 발생하는 도립전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도립전류는 회로 보호 장치를 고르거나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온도와 저항의 관계, 그리고 이게 도립전류라는 실제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까지 오늘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아마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 관련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정말 전기 이론의 기초이면서도 실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답만 외우기보다는 그 원리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까요? 네, 어떤 거죠? 우리가 오늘 주로 백열 전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요즘 많이 쓰는 LED 전구? 이건 어떨까요? LED는 반도체로 만드는데 켜고 끌 때 저항 변화나 도립 전류의 모습이 백열 전구랑 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LED는 반도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의 온도 계수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본 내용이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에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